안녕. 2027년 수능 특강 고전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월곡각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월곡각가라고 하는 이 작품은 갈래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 평시조가 여러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글의 갈래는 여러분 연시조입니다. 자, 연시조 같은 경우는 수능에 출제됐을 때 가사랑 연시조 가장 많이 나오는 갈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27년 수능 특강에 이 연시조로 들어가 있는 작품들은 주의 깊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월곡각가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건데요. 이 작품은 2019년에 기출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기출에는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 특강에는 전문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전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기출에 연계가 됐을 때 이 작품이 어떻게 연계될지는 구성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품의 전체 큰 틀에 대한 내용들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정은이라고 하는 작가가 월곡각가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요. 총 10수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 1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옛사람 이제사람 이목구비가 같건만은 나 혼자 어찌해서 사람을 그리는가. 이제도 옛사람을 계시니 그게 내 벗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고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훌륭한 성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현이나 이제사람, 그러면 이제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 자,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 성현들도 눈, 코, 입 있었고 현재의 사람들도 똑같이 눈, 코, 입, 이목구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과 이제 사람들은 겉모양은 동일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목구비가 같다라는 건 이 두 사람의 겉은 동일하다. 이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나 혼자 어찌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나는 이 사람을 왜 그리워할까? 아니, 이제 사람도 얼굴 똑같이 생겼고 옛날 사람도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 왜 나는 이 옛사람을 그리워하는가? 그럼 이때는 성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화자는 성현을 지향하는, 성현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그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미 답이 정해졌어. 근데 질문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는 성현을 삶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도 옛사람이 계시니 그게 내 벗이라 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성현이 지금 있대요. 옛사람이 지금 계신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은 여러분 성현들은 여러분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벗이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옛사람을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옛사람은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대상인 월곡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월곡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곡. 그러면 그 월곡을 자기 친구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밑줄 그어 놓은 이 물결 표시해 놓은 부분은 여러분 월곡이라고 하는 화자의 친구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하노라, 뭐뭐하도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는 영탄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영탄적인 어조와 영탄법을 사용해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자,
뛰어난 공자 맹자 같은 사람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드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화자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화자는 어떤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냐면 자기의 친구를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쵸 여러분 예찬을 해주는 거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는 이런 성형 같아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내 친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이 두 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사람의 풍모를 지닐 만큼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곡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다가 하나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월곡은 옛사람의 즉 성현들 본인들의 풍모를 지녔다. 그만큼 살아있는 성현들 같다. 그래서 이 월곡은 인품이나 아니면 성품 아니면 여러분 성격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화자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예찬이 대상이 된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년 지우고. 자, 두 번째 연 한번 시작해볼게요. 내 양자. 여러분, 양자라는 뜻은 수능특강에도 뜻이 나오지만 이거는 내 모습, 내 외양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습, 외양인데 내 모습이 여러분 우리 고전시가에서 하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현대어풀이가 안 되어 있네요. 이 정도의 고전시가의 어휘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매우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내 얼굴이, 내 외양이 매우 험하대. 약간 내 외양을 겸손하게 좀 솔직하게 험한 사람이다. 나는 좀 외양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누나 성적을 아니한대요. 그럼 여러분 외양이 워낙 자기가 험상궂게 생겼고 뛰어나지를 않으니 처음부터 얘들아 비누를 세술하거나 이렇게 가꾸지도 않고 성적의 뜻을 보면 성적은 화장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가꾸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를 가꾼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안 가꾸냐면 겉모습을 안 가꾸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겉모양을 외양을 치장하지 않아요.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스스로. 그런데 분발은 각신니네가 다 웃고 지나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분발은 각신니네들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제 얼굴 좀 봐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각신님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을 바르고 나니까 나랑 다르게 외양을 가꾸고 그 다음에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각신님하고 화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각신님은 겉과 외양을 아주 치장을 하죠. 왜냐면 분을 발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나타나냐면 화자하고 각신님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는 대비라고 하겠죠. 대비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그럼 보세요. 각신네들은 여러분 나를 보면서 저기 좀 봐 이렇게 비웃어요. 근데 한 분은 나를 보면서 너 너무 곱다 이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여러분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럼 누굴까?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월곡이겠죠. 그래서 이때 한 분이 바로 월곡이라고 생각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신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화자를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한 분 월곡은 화자에 대해서 여러분 곱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각신님하고 지금 한 분의 행위도 어떠해요 여러분? 좀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교가 생겨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각신님은 여러분 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냐면 사람의 겉모양쓴 외양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외양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화자의 내면을 칭찬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분은 화자의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도 곱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 사람의 내면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좀 대비되는 내용들이 좀 많죠. 그래서 여기서 나랑 각신님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각신님과 한 분도 대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1년에서 월곡의 어떤 특성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월곡의 특성을 조금 정리해보면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인의 외양보다 인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타인의 외양보다 인품을 중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월곡을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화자가 월곡에게 감사한 마음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알아봐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연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서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개서라고 할 때 이때 개자는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유신, 한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믿음이 있다면 나 혼자 무신, 무신은 이 믿음이 없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월곡과 나는 친구예요. 그러면 친구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준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개라고 하는 이 칭해준 사람이 나에게, 화자에게 믿음을 보여줬다면 나는 무신할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죠. 무신한 게 아니라 나도 어떻다? 나도 유신하다. 답이 정해졌네요. 답이 정해졌는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여러분 서린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걔가 누굴까요? 그쵸. 이때 걔는 바로 월곡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곡이라고 하는 내 친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나도 믿음이 있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100년 되기 전이란 둘이 다 비싸이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뭐 의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조사가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뭐뭐부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년 되기 전부터 우리 둘은 다 믿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뭐뭐 사이다 라고 하는 이 종결 어미는 여러분 상대 높임이거든요. 그래서 높임 표현으로 내가 이 친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년 되기 전부터 우리 둘은 서로 믿으면서 우리 서로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이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가 서로 간에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 이런 상대 높임법, 이런 조사를 쓰는 이유는 서로 간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세상에 운우 인정이라 배울 줄 있으랴. 자, 여러분 운우 인정이라고 하는 한자 동어가 들어가는데요. 자, 운우 지정이라고도 하고 운우 인정이라고도 해요. 자, 옛날 고사가 하나 있는데 한 선녀가 너무 예쁜 선녀가 여러분 하늘에서 일을 하다가 아래 세상을 딱 내려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또 아래 내려봤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비가 되어서 이 남자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이 여자는 떠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떠나가면서 내가 비로 구름으로 올게 라고 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가요. 그러면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비 올 때 한 번, 여러분 한 번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운호인정. 여러분 한 번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한 번만 여러분 정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운호인정이라는 건 한 번의 정이라고 본다면 이 사랑은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100년이 되기 전부터 계속 믿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 즉 우정을 나누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사랑을 하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겠는가?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자의 입장에서는 운호인정이라고 하는 정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죠. 왜? 나는 100년 넘게, 100년 전부터 내 친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서리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면 우리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위를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화자나 그 다음에 월곡의 여러분 또 성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곡은 아주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 다시 한번.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가 두터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년부터 3년까지 장치 한번 정리해보면 이 화자가 월곡을 얼마나 예찬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월곡에 대한 특성이나 아니면 성격을 다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예찬이란 말을 쓰진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예찬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청송으로 우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자, 여러분 딱 보자마자 여기서 운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여기는 그렇죠.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대구법 쓰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청송할 때 송자는 고전 시가에서 어떤 단어로 자주 쓰는 단어죠? 그쵸. 여러분 요거는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나무로 울을 삼는데요. 울은 울타리야. 울타리. 그리고 백운, 우리 고전 시가에서 운자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어떤 의미로 쓰이죠? 맞아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운자가 들어가니까 구름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장을 둘렀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선생님이 규원가, 여러분 수능 특강이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도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런 장막, 이런 장막을 두르고. 자, 그러면 보세요. 소나무로 여러분 울타리를 만들고 구름으로 장막을 둘러서 촉상간에 숨어 계신 저 네 번님 흉중에 진념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촉상간은 초가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월곡은 초가집에 숨어서 살고 있었구나, 내 친구. 그래서 네 번님 월곡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흉중, 마음속에 진념. 여러분 진념이라고 하는 뜻은 한자를 요즘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에서도 한자를 잘 안 써주기는 하지만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 이 진자를 쓰는 경우는 먼지 진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지 진자는 여러분 더럽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대부분 쓰냐면 어떤 공간을 상징하는 말로 쓰는 단어죠. 어떤 말로 쓰죠? 맞아요. 속세예요. 그래서 얘는 속세의 뜻이에요. 명은 생각이니까 속세의 뜻이 없으니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흉이 어디예요? 여러분 흉부 이거 여러분 가슴이죠. 그래서 가슴 속에 먼지가, 즉 속세의 뜻이 없으니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내가 월곡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은거하는 삶을 살고 초가집에 생활하면서 청송과 백운으로 무언가를 다 가린 상태로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초옥 삼가는 속세가 아니죠. 그러면 속세가 아닌 이 초옥 삼간에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소나무를 울타리로 삼아서 그리고 구름을 장막으로 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세상 속세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속세가 아닌 이 곳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비교가 돼야 되지. 공간을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나무나 구름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속세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인 시할까요? 부정적인 시할까요? 맞아요. 아주 긍정적인 시어인 거예요. 자, 우리 대부분 구름은 좀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고전시가에서. 근데 이 작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백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월곡이 속세와 단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속세를 단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초상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냐면, 그쵸? 여러분 속세에 얘들아 어떤 부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소박한 삶을 지향하는 거고, 그걸 은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숨어 산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이 그도 바로 월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월곡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속세에 대한 세속에 대한 뜻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또 정리할 수 있겠다. 월곡의 인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곡의 태도 정리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월곡은 이런 속세에서 벗어나 얘들아. 그럼 이렇게 속세에서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걸 탈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탈속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속세의 것을 초월해서 어떤 다른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런 걸 초탈한다.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여러분 청송일까? 여러분 소나무는 대부분 고전시가에서 어떤 의미로 대부분 쓰입니까? 그쵸? 지조나 절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조나 절개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 소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청렴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수에서 4수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1수부터 4수까지는 전반적으로 내가 월곡을 사랑하는 이유이자 월곡에 대한 행위나 아니면 성격이나 이런 인품들을 예찬하고 있는 글인 거죠. 그래서 1수부터 4수까지의 내용은 월곡에 대한 예찬, 월곡에 대한 예찬과 그 다음에 화자가 이 월곡을 사랑하는 이유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내용을 이렇게 1수부터 4수까지 내용을 좀 잘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수능에 연계가 되었을 때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한 큰 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선생님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1수부터 4수는 이 월곡을 예찬하는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간다면 5수에서부터 10수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만약에 수능 특강에 얘들아 나오지 않은 부분이 연계가 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빠르게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5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수.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럼 여러분 이때 번님 당연히 누굴 거예요? 그쵸, 월곡. 그러면 화자는 월곡이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본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월곡 사는 땅을 바라본다라는 건 지금 같이 있다는 뜻인가? 아니겠지. 그러면 이 월곡이 화자에겐 지금 부재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것에 부재를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얘들아 혹은 어떤 대상이 여러분 내 곁에 없을 때 그 대상을 보고 싶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리움이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지금 그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용추동 바깥이 바로 그곳이고 구름다리 위가 바로 그곳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월곡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게 대부분 누구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용추동이라고 하는 공간 바깥에 생활을 하고 있고 구름다리 위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 구름다리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위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 위에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이제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갔다고 하냐면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다라는 표현을 통해 월곡이 지금 현재 이곳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이 현재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이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하늘 위. 여러분 그쵸 저승이에요. 그래서 이 월곡이 죽었구나.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자는 여러분 이 번민 사는 땅을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그리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꿈에서만 지금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쵸, 월곡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월곡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 바로 월곡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화자의 태도를 우리 또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밤마다라도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뭐뭐 하고 싶다. 그러면 뭐뭐 하고 싶다는 여러분 어떤 태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소망. 그리고 그에 대한 정말 간절한 그리움. 근데 간절하다라는 말 썼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소망, 그리움, 간절함 이런 말들로 화자는 이 월곡을 그리워하고 추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6번째 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째 수 한번 볼게요. 자, 달이 밝은 재는 근데 여러분 우리 고전시가에서 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그쵸? 여러분 이거는 때라고 해석을 해야죠. 단어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달이 밝을 때는 잔을 들고 누굴 생각할까요? 맞아, 친구 월곡을 생각하겠죠. 시절이 좋을 때는 여러분 자 고전시가에서 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자로 경치경자예요. 그래서 경치라고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경치를 보고 그리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보세요. 달이 시절이 밝은 좋은 재는 뭐를 들고 보고 뭐하고 형식 비슷하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은 대구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그리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예요? 이게 월곡. 그쵸? 그리워한다고 했으니까 그리움의 대상도 월곡.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 덜 괴문 탓으로 이칠적이 적어라 라고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괴다라는 뜻이 뭐지 얘들아? 괴다. 그쵸? 고전시가에서 괴다는 사랑하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월곡이 덜 사랑한 탓으로 이칠적이 적어라 라고 해요. 잊혀지지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월곡이 너무 빨리 떠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한 까닭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도 누구라고 봐주면 될까? 그치, 월곡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화자는 월곡이 너무 세상을 빨리 떠났으니까 월곡이 세상을 월곡과 미안해요 여러분 월곡과 함께한 시절이 짧아 그때 느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짧아서 읽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수 했으니까 이제 7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매가 뭐지? 그치 매는 산의 수돌이 말이죠. 산은 첩첩 쌓여있대. 그래서 여러분 산이 이렇게 막 첩첩첩첩 쌓여있고 구름은 잦았대요. 그러면 구름도 잔뜩 껴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고인의 집 땅이 바라봐도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인의 집 땅이라고 했을 때 이때 고인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치 이거는 월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곡의 땅을 아무리 봐도 월곡을 그리워서 월곡이 있었던 곳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대. 얘 때문에. 그럼 봐봐 화자가 여기 있고 여러분 월곡이 살던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화자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얘 때문에 가려져서 못 보는 거야. 그러면 매하고 구름은 무슨 역할을 한다? 그치 여러분 매와 구름은 나와 이 월곡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곡과 화자를 단절시키는 매개체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또 표현법을 한번 보면 매는 구름은 뭐하고 형식 비슷하죠. 그래서 대구법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다시 마음만 길을 알아두고 오락가락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물리적으로 여러분 교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만 여러분 지금 교류를 하겠다? 마음적으로만 교류를 하겠다. 그러면 이때 마음만 길을 알아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마음의 길이 아까 여러분 앞에 나왔던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쵸. 여러분 우리 오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꿈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죠. 그래서 꿈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자는 지금 이 월곡과 만날 수가 없는 이 현실에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때 화자의 태도나 정서 한번 정리해보면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계속 한오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탄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이제 팔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제망매가는 아마 1, 2학년 때 여러분이 국어 교과서나 문화 교과서에서 거의 대부분 꼭 배웠을 작품인데요. 여러분 거기서 예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사길은 예에 있음에 라는 의미로 제망매가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때 예는 여기, 이곳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혹은 이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리워하는 뜻을 그러면 쟤는 뭘까? 이때 쟤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저곳 이렇게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워하는 뜻을 저기서 아니 모르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얘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니까 누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죠? 화자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는 화자가 있는 곳이자, 그러면 월곡은 지금 죽은 사람이고 화자는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화자가 있는 이승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제막내가에서 해석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월곡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월곡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 저승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내가 그리워하는 뜻을 저기서 아는가 모르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화자가 있는 이승, 여기가 여러분 지금 월곡이 있는 저승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계속 이 사람을 그리워해. 그런데 월곡도 나를 그리워하는지 알 수 없어. 자, 우리 이수에서 보면 월곡이 나를 유신, 믿음이 있으면 나도 당연히 믿음이 있어. 우리는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친구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 저승에 갔기 때문에 이 월곡도 나를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이승과 저승에 뭘 표현하는 거냐면, 그쵸, 단절감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공간에 단절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 여기 이렇게 쓸게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단절감이야. 그래서 무더니 고운님을 덧없이 여의 올 듯 하룻밤 더 새고 간 뒤에 다시 볼까 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고운님을 여인데요. 여의듯. 그럼 고운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치, 월곡을 의미하는 단어니까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자, 하룻밤을 더 새고 간 뒤에 다시 볼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화자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재회를 꿈꾸는 거죠. 지금 월곡을 내가 다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과 간절함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월곡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겠다. 그래서 재회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화자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의듯 나도 이제 하룻밤만 더 새고서 죽어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그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수에 상산을 채지하러 라는 뜻이 들어가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고사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수능특강에도 뜻풀이가 되어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면 상산사고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그냥 기억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좀 정리를 해줄게요. 상산이라고 하는 산에 4명의 노인이 은거하면서 산대요. 그러면 이 은거하면서 여러분 뭘 하냐면 영지버섯을 캐는 거야. 그래서 이 상산에서 영지버섯을 캐며 살았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 어떤 속세에서 살기보다 청렴하게 노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청렴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이 고사에 빗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앞에서 월곡의 특성을 한번 보면 사수에서 월곡은 청송, 여러분 푸른 소나무, 지조절개, 그리고 소박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그치? 청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월곡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고
화자는 지금 여기서 이 고사를 통해서 청렴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월곡과 뭔가 또 관련된 청렴함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내시 가리론가? 그럼 여러분 굳이 4명이서 갈 필요가 있나? 쫓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화자는 상산에 누구랑만 가고 싶은 거예요? 월곡이랑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뜻이 맞는 4사람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상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 이 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나도 이 노인들처럼 월곡이랑 살고 싶다잖아. 그러면 화자가 어떻게 살고 싶은? 그치? 청렴하게 살고 싶은 공간이고, 그러면 화자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4시 2시 갈 필요가 있는가? 갈 필요 없죠. 왜? 우리 둘만 가면 되니까. 서리법.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서는 여러분 이제 상관호표임을 쓰는 단어여서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청유형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유형 어미.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둘이 가자, 우리들이 갑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쫓을 사람이 없이 우리 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누구예요? 월곡과 화자죠. 그래서 월곡과 화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은 듣지도 보지도 맙시다, 뭐뭐 하자, 말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똑같이 청유형 어미를 뭐 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속세의 가치들은 우리 잊고 청렴하게 상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에 우리 둘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상의 어지러운 일이라고 하는 단어 앞부분에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내가 이 월곡을 좋아하는 이유, 흉 중에 뭐가 없어서? 집념이 없어서. 그러면 이 집념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우리 사수에 나왔던 집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상산이라고 하는 곳은 청렴하고 소박하고 이들이 여러분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는 곳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속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 두 공간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대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속세라는 뜻이니까 속세를 멀리하고 싶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방장산이 어디냐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특정한 산 중에 여러분 신선들이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어떤 산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일컫죠 여러분? 대부분? 그쵸, 금강산. 그래서 금강산에 신선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관동별곡 같은 작품 보면 금강산을 드러낼 때 막 정철이 자기도 막 신선되고 싶다 막 이런 표현들 하거든요. 그 이유가 금강산에 신선이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여러분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한라산에 신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중국의 왕이 자기 막 장수하고 싶잖아. 영생을 막 꿈꿔가지고 한라산까지 여러분 막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한라산에 그 신하들이 왔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한라산이나 그 다음에 금강산 이런 곳은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영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곳이 바로 방장산, 여러분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리산도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 지리산,
그 다음에 여러분 영주산, 즉 여러분 한라산이 신선들이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 화자가 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선과 관련된 공간을 지금 설정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 만나신가?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월곡이 지리산에서 신선을 만났나?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궁금해서 내가 추측하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 신선을 만났을까? 라고 추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월곡이 죽어서 저승에 간 게 아니라 뭐가 됐을 거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신선이 됐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신선님들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추측은 여러분 월곡이 죽어서 신선이 되었다고 하자는 예측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죽어서 이 사람은 지리산에, 왜냐면 신선 사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신선님들을 만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핏이 보거든 내 말씀을 전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청사가 지금 시적 대상이 계속 누구냐면 아까도 청명어미를 쓰고 있으니까 계속 이건 월곡한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월곡한테 내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소는 여러분 무슨 형어미예요? 예전에 모의고사에 고3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이거 친구들이 대부분 이게 무슨 어음인지 못 찾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명령형 어미를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소설을 아무도 명령형 어미라고 생각 안 하고 청형 어미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자가 같이 하는 건가요? 남에게 시키는 건가요? 전해주세요라는 건 남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명령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도 이런 허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미들은 좀 잘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 월곡한테 간절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말씀 좀 신선들한테 한번 전해주세요.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타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청학이라고 하는 이 학은요. 누가 어떤 대상이냐면 학이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학을 청학, 푸른 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푸른 학은 그러면 상상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누가 타고 다니는 여러분 이 새냐면 신선이 타는 새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를 자주 보다 보면 여러분 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학이 대부분 신선과 관련된 도교 사상이나 신선 사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신선이 타는 새를 나도 타봤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신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자의 여러분 태도가 나와요. 그럼 화자의 태도는 자신도 월곡처럼 뭐하고 싶다? 신선이 되고 싶다. 그러면 속세를 완전 버리고 신선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화자의 그러면 소망이기도 하지만 나는 죽어서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걸 드러내는 의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죽어서도 이 사람을 계속 따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따르고 추구하는 걸 동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곡 혹은 신선의 삶을 동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내 말씀이 바로 뭘까요? 요거죠. 얘 좀 전해줘. 내가 이거 타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 좀 월곡아 너도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월곡이 죽은 이후의 모습들을 화자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죽은 월곡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제시를 하면서 그의 삶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5수에서부터 여러분 10수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그러면 죽은 월곡을 그리워하고 그의 삶을 월곡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내용의 큰 틀, 1수부터 4수까지는 월곡을 예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수부터 10번째 수까지는 이 죽은 월곡에 대해서 내가 그리워하고 얼마나 추모하고 싶은지. 근데 이런 모습에서도 계속 여러분 이 월곡은 얼마나 청명하게 살았고 여러분 이런 신성같이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단어는 이 작품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전 시가에 나오는 어휘들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한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도산실비곡이라고 하는 이황의 작품에도 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고인, 성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수에서 기라고 하는 단어가 현대풀이가 안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건 우리 예전에는 하다가 많다, 크다라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매우 이런 의미로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이다라고 하는 이 종결어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종결어미는 합시다, 합시다 라고 하는 대부분 이제 청유형으로 많이 쓰는 어미이고, 또 이제 상대 높임을 하고 있다, 어떤 상대를 존중해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종결어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송자가 뭐다? 이 송은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소나무는 고전에서 지조나 절개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푸른색이에요. 그러면 이 푸른색이 대부분 지조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로 해석을 하고, 문맥에 따라서는 지조나 절개, 푸른색 이런 의미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군할 때도 여러분 이 문자가 그치 구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초옥상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초가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초려상간, 이렇게도 단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같이 좀 세 단어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이라고 하는 단어는 흉부를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가슴을 얘기한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랫부분에다가도 정리 한번 더 해볼 건데, 여기다가 그냥 이어서 또 써볼게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아는 단어지만 알아도 한 번씩만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쟤는 때를 얘기했었죠.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을 다루는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경치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문맥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치, 사랑하다, 정서를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단어죠. 자, 알지만 그래도 매는 산이죠. 그쵸? 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이곳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반대말로 그치, 제가 있었는데 저기, 저곳으로 쓰고, 문맥적인 의미로 이승이나 저승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청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청학은 여러분 대부분 뭐와 관련되어 있다? 신선이 타는 학이니까 신선 사상과 관련, 신선이 타는 학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 글에서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 글은 계속
그 월곡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월곡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월곡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을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얘 성인들이나 성현들을 생각했더니 내 주변에도 있잖아. 월곡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성현을 떠올리면서 월곡을 떠올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번님이 사는 땅을 바라보면서 월곡을 그리워하기도 했어요. 자, 달을 보면서 여러분 달을 보면서 뭘 마셨냐면 여러분 술을 마실 때 월곡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시절이 좋을 때 경치를 보면서도 월곡이 떠올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번님 사는 땅이랑 의미가 비슷한데 고인의 여러분 식당 이 단어도 있었죠? 그래서 고인이 살고 있는 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를 계속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산이라고 하는 곳은 심지어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 상산이라고 하는 곳을 떠올리면서도 난 월곡이랑 가고 싶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선을 떠올리면서도 월곡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월곡을 통해서 이거는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가 너무 잘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월곡의 삶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시하면서 여러분 흠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능 땅에서는 여러분 동조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동경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이 대상을 동경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드러내는 거고,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화자를 지향하는 태도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능 특강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2019년 기출에도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 나올 때 월곡이라고 하는 이 정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월곡의 인물됨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화자의 가치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지배층이어도 여러분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그 양반가로서 사대부로서 그 가치를 여러분 이 지배층의 가치보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컸대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지배층과는 달리 이거와 달리 여러분 외적에 맞서고 백성을 보살피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의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맞서서 여러분 대항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행위이기도 하지만 백성을 더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월곡은 여러분 이 전랑이 끝나고 나서 은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속세의 가치관을 멀리하면서 초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이런 삶의 가치관을 살았던 월곡을 화자는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글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도 나를 믿고 그러면서 그리워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친구, 그 친구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이 속세와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청렴한 가치를 비교도 잘하고 이 대상을 아주 아름답게 잘 묘사하고 있는 여러분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 특징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7년 수능특강 월곡 답가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